안녕하세요, 주식쉐이크입니다. 오늘 테라 루나 코인을 만든 테라폼 랩스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의장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아시다시피 신현성 의장은 팀원하고 차이페이를 만든 사람이죠. 한국 정부가 신현성 의장을 구속할 수 없는 이유와 또 다른 테라폼 랩스의 창업자인 권도영 대표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하고 루나가 비트코인이라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2019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된 테라와 루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아시는 바와 같이 테라는 지구고 루나는 달입니다. 서로가 중력으로 떠받치듯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받쳐준다 하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로 달에 위치해 있는 루나 코인은 지구에 해당하는 테라 코인의 가격이 개당 1달러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코인입니다. 테라 코인 하나를 팔면 1달러치의 루나 코인을 받는 방식으로 말이죠. 발행사인 테라폼 랩스 측은 테라 가격에 연동된 루나 가격이 오르면 발행 물량을 늘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기존에 발행한 물량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테라의 가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테라와 루나 코인을 만든 권도영 대표는 신현성 팀원 의장과 함께 이런 방식의 코인 설계에 대해서 해외 여러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라이언 클레먼츠 캘거리 대학교 경영법학 조교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실패할 운명을 타고났다. 내재적인 취약점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시스템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코인 자체적으로 가치를 지녀야 하고 또 완벽한 거래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장과 함께 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래자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라 루나 코인이 시장에 출시되었고 상장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하기도 전인 2022년 5월 5일만 하더라도 전 세계 가상자산 총액은 무려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약 2282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뱅크런으로 폭락 사태가 일어난 직후 그 코인은 하루 만에 90%의 폭락이 이루어졌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들 코인을 상장 폐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테라와 루나는 한때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0위 안에 위치할 정도로 상장했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가상자산으로 김치코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시작된 금리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상환해야 할 돈이 늘어나면서 주식과 가상자산으로 몰렸던 돈들이 이제 빠지면서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죠. 그런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은 테라와 루나였습니다. 이 둘은 서로가 지구와 달처럼 가치를 떠받치고 있었는데요. 이 둘이 실제로는 실물로 존재하는 달이나 지구가 아니고 그냥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사기를 직감한 구매자들은 매도를 시도했고요. 2022년 5월 9일 날 테라의 가치는 0.985달러까지 하락하면서 1달러 페그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페그라는 것은 달러와 코인의 가치가 1대1의 비율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1달러 페그가 붕괴되는 것을 디페깅이라고 부릅니다. 5월 10일에도 테라의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디페깅이 지속되면서 테라의 가치는 15% 하락한 약 0.8달러를 기록합니다. 테라를 떠받치던 루나 또한 53% 하락하면서 29달러를 기록합니다. 테라와 루나의 공동 하락으로 시세 방어가 가능하다는 저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챈 사람들은 뱅크런을 시작합니다. 5월 11일 지속된 디페깅으로 투자자 불안이 가중되고 뱅크런은 더 혼란을 야기하게 되죠. 이에 루나는 92% 하락한 2.5달러, 테라는 0.4달러로 시세가 급락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법안 마련을 촉구했고요. 루나와 테라의 시세는 마침내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테라와 루나의 가격 방어를 위해 테라 폼랩스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트코인도 3만 달러 선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테라 폼랩스는 테라와 루나를 판 돈으로 테라의 가격 방어에 썼다고 밝혔지만 상당 부분은 권도영 대표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보고 있는 겁니다. 5월 13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루나 거래 중단을 선언하면서 테라와 루나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권도영 대표는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줘서 비통하다라고 말했죠. 금융당국에 따르면 루나를 보유한 우리나라 투자자 수만도 28만 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수조 원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보면 테라 루나 코인은 처음부터 실패할 예정이었고요. 권도영 대표와 신년성 대표는 자신들을 믿고 투자해준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실험을 감행한 거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유럽에 머무르던 권도영 대표는 그리스 위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몬테니그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들고 자가용 비행기로 몬테니그로에 입국한 뒤에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가 여권 심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고 하니 미리 빼돌린 돈으로 상당한 호화 생활을 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냄새를 맡은 미국이 권도영을 곱게 놔줄 리가 없습니다. 그가 은닉한 재산으로 자국의 피해자들을 우선 변제시키기 위한 것이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테라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는 회계사와 약사, IT 기술자 등 고학력 전문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약사는 집을 담보로 약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억 2천만 달러를 빌려서 테라를 사들였다가 투자금을 몽땅 잃었다고 합니다. 이 약사뿐만이 아니라 화가, IT 기술자, 심지어는 회계사까지 고학력 전문직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테라를 예치만 해두면 20%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앵커 프로토콜 서비스에 솔깃해서 투자금을 집어넣었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의 호응을 등에 업고요. 2021년 3월에는 해당 서비스 출시 이후 유통량이 47배가량 폭증했다고 합니다. 권도영 대표는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해서 영어에 상당히 능통했고요. 최근 한류 바람에 힘입어서 서양인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줄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덕분에 고수익 보장과 함께 테라 루나를 연동한 알고리즘 홍보를 손쉽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 미국 검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알고리즘 오류가 아니라 권도영이 테라 시세를 조작한 범죄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권도영의 테라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임에도 범죄인 신변 요구에 소극적인 것이죠. 법무법인 광야의 예자선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권도영 신변 인도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투기 상품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를 가한 전례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미국 증권법에 따르면 형사처벌 규정도 있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불법 수익 환수 소송을 법원에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환수된 수익으로 조성된 기금은 그 전부나 일부를 피해자에게 줄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달리 테라 루나가 증권이라는 판단에 아직까지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특성상 범죄 수익금 환수가 중요한데요. 환수는 먼저 집행하는 쪽에 실익이 있습니다. 범죄 수익금을 추징하려면 증권성 인정이 핵심인데요. 금융위는 아직 테라 루나의 증권성 여부도 판단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권도영 대표가 은닉한 자산은 약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권도영 대표가 비트코인 1만 개 이상을 빼돌려서 현금화한 뒤에 스위스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세를 적용하면 비트코인 만 개의 가격은 2억 7천만 달러로 우리 돈 약 3,628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검찰도 2022년 9월 권도영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9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동결한 바 있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또 다른 창업자 신현성 대표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신현성 대표는 2022년 11월에 사실 소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죠. 미국의 이런 판단에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현성 대표는 우리나라 유신헌법에 뼈대를 세운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의 셋째 아들 신황균 전 광륜상사 회장의 장남입니다. 손자인 셈이죠.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단장 시절 법무참모였으며 제11대 검찰총장까지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의 당선에 공을 세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고요. 1973년 12월 제7대 중앙정보부장이 되었죠. 성공에 대해 한홍구 교수는 한겨레를 통해서 신직수는 오늘의 김기춘을 만들어낸 후견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의 법무비서관이 김기춘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김기춘 전 실장은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의 총애를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대거 돈을 날리는 상황에서도 신현성 대표는 지난해 성수동에 5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하죠. 검찰이 신현성 대표를 다시 소환한다고 하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신병 확보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테라루나 사태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정말 아무런 물적 담보나 가치도 없이 거품 2개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담보해 준다니 정말 악질 같은 범죄입니다. 테라루나 사태와 몬테니그로에 있는 건도용을 미국이 데려가려고 하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라와 루나는 개념상 그럴듯해 보이나 실제로는 거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2022년 5월 건도용은 실패를 선언했으나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합니다. 세 번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건도용을 범죄자로 낙점하고 수사 중이었습니다. 네 번째, 건도용의 재산을 4천억 원으로 파악하고 미국은 신변 확보에 나섰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아직 건도용을 범죄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앞서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조차 조사했으나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일곱 번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건도형의 돈으로 자국의 피해자들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미국이 보상받고 남은 재산으로 과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홉 번째, 우리나라 검찰은 뒤늦게 신현성을 불러서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테라루나 사태와 몬테니그로에서 붙잡힌 건도형을 미국이 왜 데려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악질 중에 악질 범죄자죠. 선량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